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구독자가 많아져서,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뭐, 물론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예, 전에 한 100명 정도 되실 때, 그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이번에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예, 지금 갑자기 구독자가 조금, 예,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휴가철이라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어떤 구독자분은 이제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네, 해드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애가 좀 어려서 제가 어디 멀리 못 갑니다. 가면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지인 중에서도, 한국어 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좀 덜 바쁘고 좀 괜찮은 친구들, 예, 그런 친구 위주로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어쨌든 이 라이브는 이제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정착하시려는 분들, 또 결혼하시려는 분들, 또 이제 사업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도 좀 직접적인 도움이, 크지는 않지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상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가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텀도 좀 있고 좀 재미가 없거나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지 뉴스를, 일주일 동안의 뉴스를 좀 잘 정리를 해서 그게 좀 필요할 만한 것들, 특히 한국 분들이 사업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제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 예,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hin겨님. 네, 댓글 쓰신 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는 이제 현재 뉴스를 좀 알려드리는 위주로 하고요. 대신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라이브에서 아주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메일 주시고 질의하실 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은 좀 여기 오래 계실 것 같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 유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직접 전화 통화로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또 평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라이브에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골라서 그 관련된 뉴스나, 제가 뭐 다 잘 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 좀 찾아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강치국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식사라도 하시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중학교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살 때까지 우리 동네 형이었더라고요. 동네 형을 발음하기도 어려운 키르기스탄에서, 예, 만난 거죠. 그래서 바로 선배님 그러고, 네, 또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다음 이제 동생이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뜻밖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정말 HY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분처럼 정말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고, 타향살이를 하는데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키르기스탄 아니더라도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사업하시려는 분들,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여기 법률 조금 공부하고, 언어도 그렇게 뭐 러시아 그렇게 인플루언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대신에 이제 뉴스를 좀 골라서,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 뉴스를 좀 알려드리면 이거는 좀 도움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한번 오늘 또 정리한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이제 불법 행위들을 거의 매주 색출을 해냅니다. 근데 이시쿨 지역에 대학교가 있는데 한 3개 대학교 같아요. 이시쿨 주립대, 카라콜 의대,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졸업하고 이러는 것들을 근절하려고 한번 거기 갔나 봐요. 1000명 정도를 잘랐다. 퇴학 처리했다. 이제 법률 개정, 매주 말씀드리는 이 법률 개정인데, 핸드폰에 보면 심카드가 있잖아요. 심카드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해당 금융회사에 이제 등록을 하면, 비밀번호만 누르면 앱으로 이제 그 금융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이제 습득한 걸 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 심카드를 판매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형법 개정안이죠.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 여기도 사실은 해킹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뭐 SK뿐만이 아니고 뭐 구글이나 그 세계적인 회사들도 이제 해킹을 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거니까 여기 만약에 사신다 아니면 이제 그 올해 장기 체류를 하신다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어느 단위가 이제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로밍에서 오시면 됩니다. 로밍에서 오시면 되는데, 현지 번호를 받고, 심카드를 사용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 일련 번호 있죠. IMEI라고 그러죠. 그 핸드폰 일련 번호를, 관련 통신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도난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 누가 또 제3자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도난된 거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IMEI죠. 일련 번호를 등록해야 되는. 앱마다 그게 다 있어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하시려면 거주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도착했습니까? 뉴스를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련된 것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기하고 이제 물이죠. 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행을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펜트하우스나 이제 고층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온동 무료입니다. 온동 무료. 엘리베이터 한번 나가면 뭐 하나 사갖고 오는데도 양손으로 들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전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밤 되면 여기 뭐 한국처럼 뭐 밤에도 에어컨 킬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구리터짜리 있죠. 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식당마다 있는 식수통 있죠. 거기다가 이제 구리터짜리 딱 꽂아서 쓰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실 때 그런 거를 몇 개를 갖다 놓으시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 양치도 하고 밥도 하고 좋은 물을 받아놔야겠죠, 물론. 화장실에서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전기업은 예전에는 여기 인프라가 엉망이라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는 아파트 옆에도 지금 8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이제 상하수도 연결한다. 그러면 이 주변을 다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접 연관된 거는. 그런 경우가 많고 전기는 이제 전력 수요 때문에 전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높은 층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진, 여기 지진 자주 납니다. 이런 말씀 아무도 안 하죠. 지진 자주 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강도가 너무 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지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아파트 창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가에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뭐가 제대로 터진 듯한. 보니까 지진이었어요. 그걸 한번 느낀 적도 있고, 자정 밤 12시에 저는 이제 술 한잔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애들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여자분하고 우르르 다 나가다가 막 저를 깨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진이 났다. 근데 정말 큰 지진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등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중국 국경 지역 같은데, 카자흐스탄하고 중국 여기 세 군데 국경 근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게다가 이제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알마티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고, 여기도 이렇게 다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산산맥이나 알라수 산맥, 산맥의 끝자락에서 발생합니다. 산맥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제 주거 지역은 대부분 아니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건이 나오면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불법적으로 얻은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는 이제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죠. 이제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주권을 돈으로, 이런 건 이제 다 밝혀지죠. 지금 키르기스 사람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해외에 유럽이나 또 한국, 미국, 네. 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런 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지금 현재 사기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안 되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해서 몇 나라가 이제 그 지정이 돼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 이제 모셔와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야, 그 사람 좀 구해줘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사람 좀 구해줘라. 그러면은 뭐 두당 얼마 주겠다? 아니면 뭐 아가씨를 좀 데려와줘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이죠. 외국법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 통과가 됐어요. 외국인을 한국에 데려가려면 개인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력서를 받고 항고 능력 시험을 보고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측 요청, 회사 요청이나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시켜주는 거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사업이랍시고 해가지고 몇 명 모아가지고 또 돈 받고, 그 돈 안 받아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생각도 마시고 여기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무료 알선 행위도 불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뭐 좋은 혜택도 주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전자 이의 신청 제도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안 하고 뭐 돈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세월아 네월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기다리셨다가 이 전자 이의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일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96년에, 이제 91년에 이제 독립을 했죠.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96년에, 그러니까 여기가 CIS 국가 16개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여기 2% 냅니다. 2%. 고용주가 내요. 그리고 이제 피고용인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적다. 이러다 보니까 국간에서 인심 나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의료보험 지원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슬슬 해서 이제 법안이 올라와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법률 시행령 이런 거 굉장히 빨리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과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여기서 이제 경제학자가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EU 국가들 보면은 보통 4% 정도 성장한 게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9% 정도 작년에 성장을 했고, 지금 1사분기가 11.7%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고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열이다.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딱 지금 이 상황을 경제학자가 딱 짚었어요. 과열이다. 이 거품은 언젠간 꺼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실 분들 중에서 이 관련된 것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하시든 간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9월쯤 되면 아마도 그 상황이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이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젤렌스키가 그랬죠. 그래서 내일 좀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북부, 북동부, 동부 이 세 군데가 전쟁 이후 가장 치열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양쪽 다 러시아가 이제 맹공을 뽑고 있는데,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또 한국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몽골과 긴밀한 협약을 했다. 얼마 전에 타지키스탄하고 이렇게 했죠. 협약을 했었고, 키르기스탄 국립은행이 자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금 보유량이 2배로, 작년 대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써놨네요. 네, 2배로 금이 이제 증가를 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키르기스탄이 이제 세계 3대 금 판매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종교자유위원회에서 이제 키르기스탄을 한번 왔다 갔는데 6월 달에 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좀 폭넓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다. 잘라라바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량음료를 콜라, 펩시, 가짜 콜라, 예, 그리고 펩시 콜라를 가짜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예, 생산을 한 게 이제 걸렸다는 거죠. 코카콜라, 펩시콜라 둘 다 콜라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콜라 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콜라는 없고 펩시만 있다. 예, 그러니까 펩시를 콜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펩시, 코카콜라면 콜라,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제연합이 있죠. 경제연합이 5개 국가인데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아직은 없죠, 보고. 이 나라에서 이제 상품들이 돌아가려면 별도의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어디서든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위조해서 만든 다음에 그 상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키르기스탄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유통을 하시든, 네, 코카콜라, 펩시, 콜라, 네, 예. 예. 이상한 분이 한 분 들어와가지고. 그 제가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현직분하고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어린 여자랑 어쩌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40대입니다, 40대. 이게 뭐 어린 여자예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오다 보니까, 예. 보니까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방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EAEU에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인증을 받으시면 그 5개 국가는 같은 시장이 되는 거죠. 물론 통관이나 세금이나 뭐 관세나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시장을 개척하려고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싸고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여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네. 국립은행이 이제 외화를 이제 매입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여기는 발표를 합니다. 올해 3번 그렇게 했대요. 네, 한국으로서는, 네,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도 그랬죠. 이제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예, 일단은 재정부의 지시로,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자꾸, 예, 개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말들도 많았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죠. 미국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 조심해. 누가 그랬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환율 조작국입니다. 환율 조작국. 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나라는 환율을 대놓고 이렇게 조작이 아니죠. 관리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예 국립은행이 이제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이제, 소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네, 달러를 투입을 하는 거죠. 달러는 이 나라에서 이제 금을 이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해외 판매를 잘 하는 나라다 보니까, 금을 가지고 그걸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달러당 87.5가 안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는 그거예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대놓고 뉴스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 또 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솜을 가지고 예금을 하잖아요. 적금을 들든지 하면은 14%까지 줍니다.
14%까지, 연 14%까지 이제, 예금을 지급하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는데, 달러는 3%입니다. 달러는. 평균 3%. 그 유로화는 0.5%.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은 화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화폐는 달러. 근데 유로화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루블화로도 이제 적금 들 수 있습니다. 루블화는 17%. 그러니까 루블화하고 이제 그 이 이 나라 그 화폐 가치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강하니까 은행들이 그걸 알고 그 적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발럭치라고 이제 29 초입에 있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발럭치에 모기지 주택, 그러니까 여기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장기 저리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발럭치라는 데가 저는 이제 29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는 진짜 모기가 많더라고요. 모기지 얘기하는데 모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 뉴스인데 카자흐스탄 전직 외교관이 와이프를 때려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그것도 그 와이프가 다 증거를 다 제대로 제출을 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이 이제 4월 달에 대통령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그걸 공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이제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로 치면 한 15개 분야, 개수로 치면 한 500개 이상의 법령들, 그 규제들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 어떻게 완화를 하느냐? 그 문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 일단 법령을 이렇게 개정해서 그리고 문서 처리 기간이 보통 이제 60일이었거든요. 15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자 절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등기소도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가긴 가겠지만, 만나가지고 이제 그 심사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고, 관련 서류가 명확하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 통해가지고 등록을 해라. 그러면 이제 6일 이내에 집문서에 소유주를 바꿔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터넷으로, 그것도 앱으로 관련된 일을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를 전체 절차의 90%까지 하겠다. 근데 국립병원에서 그 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여기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갑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가 이제 얻어맞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화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당을 못하고 확 폭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운전하다가도 뭐 사고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의로 한 게 아닌데,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K5번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좀 그 화를 못 참고 그냥 막 때리고 막, 그죠? 물론 한국에도 그럴 수 있죠. 우리 한문철 변호사 컨텐츠 보면은 한국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알마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수준들이 높아요. 운전 수준들이. 근데 여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의사가 얻어 맞아가지고 레지던트도 맞고 그런 일이 있다.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그 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이상한 사람들도 왔지만 예, 그 영상을 하나 딱 올렸더니 구독자가 보통 제가 한 100명에서 130명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보지도 않았고 제 콘텐츠도 다시 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알람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영상이 이제 가정에서 잘 살고 이제 그 한국 남자분과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구독자를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좀 도움도 드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좀 드리고 또 좋은 분 있으면 저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같이 조사도 하면서 저도 좀 배우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메일로 답변만 드리고, 아니면 통화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구독자분들도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역량도 안 되고 이렇게 많으신 분은 제가 이제 도움을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휴가철이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몰려오시는데, 그게 무엇이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였죠? 그러니까 통역 좀 해달라 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간단한 것을 통역해 드릴 수 있고요. 제 능력 한해서 우리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가이드 중에서 시간 되는 친구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시잖아요. 또 선교사분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 시장조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바빠서 그냥 가시는데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지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치욱 대표님은 우리 동네 형,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행상 3번을 하고, 이제 먼저 신부를 보내는 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신부를 보내는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8월 달에 이제 제가 아는 교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그 교수가 결혼을 하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결혼을 한번 하고, 이제 혼인신고 먼저 해야죠.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한국 가서 또 하고, 한국에서 사는 걸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 것처럼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니까, 결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여기 와서 그냥 뭐, 오면은 무슨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착한 여자 만나고 살겠지. 그건 정말 운이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고, 와서 좀 계시면서, 자기 일도 하시면서, 아니면 또 많은 분 이제 만나시고, 또 누굴 만나더라도 좀 소개를 받아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는 이제 구독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번 만나 뵙고 적절한 분을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듬고 해가지고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신데, 이상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썼는데, 예전에 이제 제 여동생이 보는 시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집을 딱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쓰는 분이더라고요. 이름도 까먹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개새끼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저는 이제 잘 보이고, 나는 착한 사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적어도 남 해끼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도 누군가에게는 개응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욕을 먹는 것도 괜찮고요. 뭐 비판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이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라이브가 좀 어색하시다. 그럼 뭐 댓글이나, 이메일은 이제 채널 보기 이렇게 딱 누르면 제 이메일 나오거든요. 그거를 쓰시면, 좀 제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카톡으로 말씀도 드리고요. 곧 이제 여기 오실 분들이 많은데, 조심해서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 시간 되시면 꼭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인사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브는 정말 여기서 사업을 하시거나, 결혼하시거나, 여기서 이제 오래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선교 활동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 정복이지만, 재미가 없을 거예요, 라이브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콘텐츠, 제가
원래 이제 좀 고집이 세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좋아하실 만한 것들 찾아서 찍고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9시가 넘어지 10시 다 돼 가는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이브를 이제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라이브는 하는 걸로 하되, 그걸 이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보류를 해서 각색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필요하면은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좀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 더운데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모두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